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에 되게 하락장이 되게 거세죠. 네, 폭락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락이 거센데 이런 시장에 저희 클럽에서 이제 어니스트님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고 어떤 관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실제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한 영상이 있는데 랩진노믹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뭐 일종의 단기 투자 매매를 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난 건 알겠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꽤 길게 장문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하락 시점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관리하고 어떻게 계좌를 관리해서 주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주식을 성공하는 그런 모델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볼게요. 네,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가시죠. 질문 내용을 한번 읽고 가볼게요. 이게 이제 질문하신 분이 뭐 당연히 종목 선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그런 거 제쳐두고 비슷하게 매수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단가 만들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하락을 해서 계속 계단식 우하향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계단 아래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위에서 잡고 아래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하면서 물타기랑 이제 비중 관리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거를 해나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려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당장에 한 몇 분 사이에 막 4%씩 막 8%씩 출렁출렁 거리는데 뭐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느냐, 요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파동의 진폭 정도는 해당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느끼거나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수치를 뭐 이 정도 수급이면 이 정도 진폭으로 나온다 이렇게 딱 정형화하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해당 종목을, 빠르고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그게 경험이 많이 축적되게 되면 알 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해당 종목을 오래 봐오면서 다뤄봤으면 알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어느 정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 파도의 진폭이죠. 출렁거리는 파도의 진폭을 어느 정도 알면서 이 사이사이에다가 자기가 비중을 뿌리는 거거든요. 스플릿 시킨다고 하죠. 쭉 넓게 펴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종목은 뭐 대충 요런 정도까지는 그냥 늘상 나오는 종목이고, 뭐 어떤 종목은 요렇게 가는 종목이 있고, 평소에 요렇게 가던 애가 요렇게 가는 거는 이제 좀 이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뭐 그냥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를 좀 평소에 좀 그 종목별로 좀 보고 파악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결국에는 이게 갔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가면은 어떡하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분이 생각할 때.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분도 근데 질문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이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폭이 있으면서 하락을 하겠죠. 네, 계단식 우하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네, 나름 일직선으로 뭐 급락하는 거를 말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쉽지는 않고요. 실제로 보면요, 뭐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그림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만약에 더 현실 속에서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파동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정도. 그리고 이런 파동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 과거에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리밸런싱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한 번 더 파동 주고 뭐 이렇게 갔는데 여기를 얼레설레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고 쳤을 때 이분의 이제 또 궁금점은 뭐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이거를 좀 보냐, 이런 얘기인 거랑 또 맞닿아 있는 얘기 같거든요. 내가 여기서부터 그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제 요거의 판단이죠. 요런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걸 숫자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런 매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리밸런싱 실력을 보고서 판단해요. 대표적으로 이 A,
B, 뭐 말씀하신 대로 C까지 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때 리밸런싱 기회를 다 놓치거나 이거를 못 잡아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분은 급등주 단기 단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자체를 못 느끼고 여기서 그 조율을 첫 번째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을 감지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이제 들어서 봐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이 직접 실전에 갔더니 그걸 놓쳤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조심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전에서 실제로 이거 근데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서 현실에다가 이거 접목시킨다는 게 이론하고는 다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접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험치가 좀 같이 쌓여야 돼요. 네, 이게 어렵다는 게 이제 리밸런싱의 용어가 어렵다거나 이 지식적인 부분이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알고 있는 거를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걸 실천할 의지가 있어도 이 파동을 보면서 이때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재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를 정확하게 캐치한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이런 파동 초반에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느끼는 사람이 그거를 가능하거든요.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걸까요? 근데 지나고 나서 아, 저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를 지나고 나서 인지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내가 그걸 느끼기 위한 기준점 같은 것들이 뭘까를 계속 물어보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뭐 몇 퍼센트일 때 그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고 물어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이제 거래량이 뭐 말랐을 때 해야 되냐, 거래량이 붙었을 때 해야 되냐, 뭐 요걸 기준점으로 삼고 싶은 거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캔들이 뭐 몇 개 어느 정도 뭐 음봉이 몇 개 나왔을 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네. 질문 자체를 정리하면요. 그 질문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어니스트 너는 여기서 느낀다고 말하는데 네가 느낄 때 뭘 보고 느끼는 건데 그 기준점이 뭔데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똑바로 말 안 해주니까는 막 짜증 내는 거지 막 괜히 봤다 막 이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정리가 불가능해요. 너무 다양한 정리가 케이스가 불가능하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악플 나오는데, 자 이제 정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한번 좀 제대로 익혀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경험을 쌓아야죠. 경험. 네.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뭐 본인이 계속 해봐야 되는 거네요. 트라이를 네. 해봐야 되는 거네요. 한 번, 네. 10번, 100번, 1000번을 해보게 되면은 네. 그 다음 매매에선 아 여기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이 경고 신호가 와요. 그 싸한 느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특정 시그널보다 먼저 그게 정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습관 안에서 정확한 경험.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무속신앙 추상적인데.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저는 다 좀 이해가 되지만 네. 이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그쵸. 너무 종교적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여기가 리밸런싱 타이밍이다, 재조정 타이밍이다 아니다 해서 여기서 보여지는 어떤 특정 조건값이나 기준 이런 게 케이스가 진짜 너무 다양해요. 그 다양한 케이스를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알아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리밸런싱 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추구하는 네. 방향성도 다 다른데 결국에는 종목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종목. 내가 아무리 해도 지금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종목을 잡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걸 테고. 네, 그것도 포함되고. 애초에 잘못된 자리에 들어간 것도 있을 거고. 네, 복합적이네요. 네, 되게 복합적이라서 이게 진짜 저희가 네. 솔루션을 땅땅땅 해주기가 어려워요. 네. 그 전에 이제 예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이 현상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근데 네. 이게 연속적이고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어제의 내 포지션에 따라서 오늘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 리밸런싱이란 것도 말은 되게 쉽게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게 얽혀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갈 수도 있는 얘기가 네.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여기서 무언가를 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는 있겠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좀 재조정하면서 얘 끄집어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얘 추가적으로 끄집어 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갔었을 때는 보합 이상 강보합 아니면 약수이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여기서 이거 지난 차트 가지고 그냥 뭐 다 저점에서만 잡으래 이런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 바닥꼬리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조차도. 그리고 잡았는데 덕을 네. 때리는 건 잡았는데 얘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잡았는데 네. 바로 옆에 여기서 저런 모양새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런 밑에 골짜기를 다 잡진 못합니다. 절대로 다 잡진 못하고요.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거는 보이는 데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놓치더라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분명히 중간 지점에 특히 급등주였을수록 큰 골짜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긴 해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작은 파동은 놓칠지언정 큰 파동은 아마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막 요 끝에 머리를 잡으려 그러면 그건 놓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렇게라도 잡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사서 해봤자 내 평단 여긴데 여기서 그거 한다고 뭐가 도움이 돼 이렇게 돼서 그냥 스킵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때 내가 뭐 어쨌든 뭐 사고팔고를 했는데 얘 이렇게 가면은 뭐 하러 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또 네. 가능성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행동을 이제 또 스킵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는 여기서 그러면은 좋아 하겠어 할 거면 여기서 아예 이 파동 안으로 하려고 이거 한 번에 끄집어내리려고 물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빠이 타죠. 아니 2배 3배로 이빠이. 타죠. 네. 아 여기서 이제 쇼부를 네, 여기서 무조건 나 본전 익절하고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이제 막 몇 배로 타는 거죠 물을. 근데 그렇게 안 됐어. 그렇게 안 되죠. 항상 법의 법칙이죠.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거 계속하다가 안 되는 경우를 맞고서 크게 타격을 입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런 거의 무한 반복인데 저는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단순한데 실패에 대해서 한 번에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야 될 것만 한다라는 느낌? 여기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좋아 여기서 큰 파동 나올 수 있는 거를 이 상태에선 못 잡더라도 이거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선 잡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흐름이나 추세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법을 그대로 접목을 해보세요. 제가 뭐 기법을 정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했었으면은 여기서 커트를 해주는 건데 이 커트 행위 할 때 당연히 실현손익 마이너스 납니다. 근데 그거를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걸 자꾸 미루면은 얘 못 살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 참 어렵긴 하다. 뭐 여기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내려간 거였고 결과적으로 올라간 거고 그 차이밖에 없고. 네. 이거 이제 구간 나누기란 이제 다른 것 관점까지 들어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복합적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 실전에 접목하는 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저도 압니다. 이거 실전에 접목할 때 사람들마다 적용시키는 사례나 케이스가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핸들링하는 매매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니님도 이걸 한다고 해도 100% 다 성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좋은 자리, 뭐 이제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채웠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갈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근데 해야 될 건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여기서 한번 저도 대표적으로 여기서 한번 틀렸어요. 저도 여기서 해볼게요. 저도 틀리죠. 당연히.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틀렸어요. 근데 여기가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또 틀렸어요. 그렇지. 여기서 했는데 또 틀렸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행위만 해가지고 계속 틀리기만 하는데 틀리니까 틀리는 게 무서워서 행동을 안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린 것도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면 된다. 이러면 또 그러니까 그 해결이 뭐냐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차이점은 그런 것도 있겠죠. 이거를 계속 틀리는 분은 아니라는 거, 언니님이. 그리고 이제 저희 걸 보고 하면은 뭐 잘 따라하고 잘 배우시면은 본인도 계속 틀리진 않을 거라는 거. 일단 그 믿음은 좀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틀리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야 될 것이고. 느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길 때까지 해요. 지지 않고 이길 때까지. 네. 네, 굉장히 집요하시군요. 제가 먼저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다는 게 꼭 수익 내겠다는 아니거든요. 반드시 파동 안으로 만들어내요. 그 사이에 내줄 건 다 내줍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네.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될 때까지 한다. 알겠습니다. 이 말이 되게 답을 찾는 분들께 좀 현실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 영상에 이 영상 말고도 뭐 눌림목이니 뭐니 다 비슷한 관점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리밸런싱 얘기도 그렇고 그 초보 매매 교정 뭐 그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좀 논란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니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길 때까지 해라. 놓지 말고 해야 될 걸 해라. 네. 그 해야 될 거라는 거는 자기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해야 될 곳에서 해야 될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실패했을 때, 아니면 한 세 번 실패하면 이제 스스로 백기를 던지죠. 예전에 그런 댓글 단 분이 있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면은 막 놀러 가고 그때부터 이거 안 보고 네.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다른 거 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똥이 계속 쌓여갔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네. 분도 있었습니다, 댓글로. 그러니까 또 다시 이 맞는 게 시합장에 올라가서 컨트롤 링 위에 와서 서가지고 상대방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는 게 무서워서 맞지 않기 위해서 백기투항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실력에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거 관리 3번 만에 성공하면 진짜 잘했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4번, 5번, 10번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그 잘못 끼워진 상태로 쭉쭉쭉 몇 번 잘못 깨다 보면 당연히 풀기 어렵죠. 단추를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뭐 이제 운 좋게 한 번에 풀리면 풀리는 것이고, 네. 여러 개 잘못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게 이 주식이고 트레이딩이고 그쵸. 투자죠. 네. 그리고 가장 잘못된 판단은 이미 이 정도 왔는데, 그래, 내가 졌어, 인정. 그래서 딱 이거 지워버리고 밀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뜻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상황 또 옵니다. 그렇지. 네. 해결의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 방법은 그죠. 계속 연속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계좌는 점점 갉아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책임이 필요해요, 주식 투자에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묻는 사람의 입장이고 어니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입장인데, 네. 요즘에 이제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하게 저도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오늘 좀 질문자의 입장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보시는 분들이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니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제 속으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은 좀 그 느낌이 조금 덜했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이제 좀 어떤 느낌인지 솔직하게 달아주시면 좋겠고, 물론 예의는 지켜서 달아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예의 없는 댓글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저희의 이제 목적은 그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도움을 잘 드릴 수 있게 본인의 느낀 점이나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가 여기 이 유튜브 말고 카페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빌더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좀 많이 오셔가지고 매매 일지도 남겨주시고 뭐 묻고 답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 걸 보니까는 이제 뭐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시작점에 있으니까는 많이들 오셔서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 뭐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영상 설명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보시고 참여하시고,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로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